여러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많게는 몇 시간, 적게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지난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평균 16시간 1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무려 16시간을 스마트폰만 처하고 있다는 소린데요. 변명을 조금 하자면 스마트폰 스크린이 켜져 있긴 하지만 제 의지가 반영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매번 작업을 할 때나 이동할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을 라디오처럼 켜놓기 때문입니다. 혼자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야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입니다. 왜 이렇게 쌉소리를 하냐고요?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을 켜놓을 때 자주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 선반님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무젓가락을 준비해줍니다. 이 나무젓가락에 대충 이 정도 사이즈로 헤드를 만들어줄 겁니다. 헤드를 만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쓰다 남은 지점토로 심재를 붙여줍니다. 이 심재는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헤드를 만들다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면 만들다 짜증이 나서 나중엔 본인의 헤드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점토를 고정하기 위해 감고 있는 저것은 낚싯줄입니다. 근데 작업실에 낚싯줄이 왜 있었지? 충분히 고정이 됐다면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저 재료는 유토입니다. 하드 유토를 사용해본 것은 처음인데 유토가 단단해봤자 얼마나 단단하겠어 하고 맨손가락으로 덤비다 손가락 작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드 유토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사용하거나 보온밥통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스탠드 앞에서 사용해야 다루기 편하지만 저에겐 셋 다 갖춰진 게 없어서 손가락 힘을 키웠습니다. 이젠 직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렇게 기본 계란형 얼굴을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중심선들을 그려줍니다. 이 중심선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인 대칭이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백종원 선생님이 모 프로그램에 나와 사장님 요리는 겉멋만 잔뜩 들었잖아요. 이러면 100이면 100 솔루션이 필요 없다니까. 기본을 먼저 챙기세요. 기본 할 때 그 기본이 이 선들입니다. 아님 말고. 그런데 지금 긋는 선이 무슨 선이었지? 이건 입끝 위치였고 코랑 입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를 붙여주고 코 양옆에 아까 선으로 표시한 만큼 콧볼도 함께 붙인 다음 너무 크게 붙였나? 조금씩 얼굴형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감자 깎듯이 쓱쓱쓱 깎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님은 감자가 아니라 노가고인데 다시 한번 중간중간 눈 위치를 표시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차근차근 유토를 더 붙여서 보충해줍니다. 선반님은 살짝 긴 턱을 가지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수염으로 커버하신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선반님이 웃을 때 도드라져 보이는 광대뼈를 양쪽에 붙여주고 그리고 몰랐는데 이번에 옆모습을 보니 눈썹 부분이 튀어나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붙여줍니다. 딱딱한 유토 손가락으로 밀다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지 마시고 이렇게 매끄러운 막대를 이용해 둥글게 밀어주면 조금 더 지혜롭게 유토를 다룰 수 있습니다. 관절은 단련되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한 객기 부리지 마시고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원피스 CP9 멤버도 계속 직원을 사용한다면 언젠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감자 깎듯이 얼굴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감자 깎는 상황에 과몰입해서 생각 없이 깎다간 사람 얼굴이 아니라 진짜 감자 모양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 코, 입은 얼굴형이 완성된 후에 묘사해줘야 속이 편합니다. 얼굴형이 비슷하지 않으면 아무리 눈, 코, 입 묘사를 잘해줘도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네모난 바위에 아무리 잘생긴 눈, 코, 입을 붙인다 한들 그 바위가 잘생겨 보일까요? 개 잘생겼는데. 이제 눈을 묘사할 차례입니다. 아까 파던 눈 공간에 동그랗게 눈알을 먼저 붙여줍니다. 마이콜? 눈알을 최대한 원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눈 묘사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므로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권바의 사진을 보며 계속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묘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선반님을 만들면서 거의 몇 날 며칠 선반님 사진, 선반님 방송, 선반님 유튜브와 함께한 결과 지금도 귓속에서 선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에 중독이 된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건 선술잘, 선반은 술을 잘 마시지인 것 같습니다. 선반님의 유튜브 영상 중에 정기적으로 찾아보는 영상이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우울할 때 듣는 선반은 술을 잘 마시지, 둘째는 입맛이 없을 때 보는 물회 먹방이 있습니다. 저는 물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선반님의 물회 먹방을 보고 바로 물회를 시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두 영상은 설명란에 남길 테니 궁금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물회 먹고 싶네. 귀 모양 역시 선반님의 옆모습 사진을 보며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해줍니다. 간단하죠? 얼굴에 모든 털을 밀어버린 민머리 순수 선반님이십니다. 지점토의 표면은 물을 묻히거나 사포질을 통해 정리할 수 있지만 유토의 표면은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점토는 표면 정리가 정말 빡쳐 힘들었지만 유토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니 너무나도 속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유토는 훨씬 비싸다는 점이 함정.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 해봐서 이게 뭐 정리가 되는 건가 싶은데 잘 되는군요. 저도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머리 순수 선반님의 헤드에 털들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눈썹을 먼저 붙이는 것이 도리겠죠. 털 만드는 순서는 상관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눈썹 모양을 붙였다면 눈썹결의 모양대로 하나하나 차분히 그려줍니다. 선반님 얼굴에 털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 선반님 헤드를 만들면서 와,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면도를 한 민머리 선반님의 모습이 됐습니다. 머리도 밀면 이런 모습이실까요?
이제 선반님의 수염을 붙여줄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으면 상당히 페인 같아 보이고 사람에 따라 간신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염이 예쁘게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수염이 굉장히 간신배처럼 자라는, 하지만 선반님처럼 수염이 멋있게 자라는 분들은 수염을 길러서 멋지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상당히 힙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염을 붙일 때는 얼굴형이 길어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선에서 덧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수염이 아니라 혹처럼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다 붙였다면 도구를 이용해 수염의 모양을 내줍니다. 눈썹처럼 하나하나 새겨 넣어야 해서 오래 걸릴 것 같겠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수염을 민 선반님을 만들 걸 절실히 후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몇 배속한 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단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하다 보면 재밌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염을 민 선반님을 만들 걸 절실히 후회하긴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쌉소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끝나. 머리카락을 붙이기 전엔 미리 헤어라인을 그려줍니다. 안 그려도 잘 붙일 자신 있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붙이셔도 됩니다. 사실 예전부터 말하던 건데 뭐든 대머리가 만들기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선반님은 털도 많으시고 머리숱도 많으시니 군말 없이 성실하게 헤어라인을 그려줍니다. 헤어라인을 다 그렸으면 가장 짜릿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모이칸 욘두 선반님, 극단적 돌격머리 선반님. 더하다가는 고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아까 그려둔 헤어라인에 맞춰 머리카락을 붙여줍니다. 우선 그려둔 모양대로 마구 유토를 덧붙여주고 이후에 많이 붙인 부분은 조금씩 깎고 덜 붙인 부분은 조금씩 붙여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만 들으면 상당히 간단해 보이죠? 뭐든 말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여권반은 상당히 정돈돼 있지 않은, 아니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 상당히 급하게 앞머리만 정돈된 모습이 특징인데요. 샛노란색의 머리카락과 어딘가 무서운 표정, 그 무서운 표정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산적 같은 수염. 하지만 그에 반해 의상은 큐티뽀짝한 핑크색을 입은 것, 그 불균형의 끝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만 상당히 귀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섭기도 한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난 잘 모르겠는데 맘만 먹으면 한 달 내내 머리카락 묘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빨리빨리 영상을 찍어내야 하므로 여기서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죠? 아니라고요? 알았다. 이제 모공을 찍어줄 차례입니다. 이렇게 비닐을 대고 도구를 이용해 모공을 찍어줄 겁니다. 왜 비닐을 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최고 선생님인 유튜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헤드가 완성됐으니 핑크 상반을 만들 차례입니다. 핑크 상반은 아이소 핑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바가 핑크색 옷을 입어서 아이소 핑크를 쓴 것은 아닙니다. 여권바 이대로 완성인데? 이대로 완성은 아니고 목을 붙여주고 밑에 있는 아이소 핑크도 유토로 덮어줄 겁니다. 이 과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히 유토를 얇게 덮어줍니다. 이제 여권바 옷에 넥라인을 붙여주면 여권바 만들기가 끝납니다. 채색을 할 차례입니다. 아마 유토를 달아보신 분은 유토에 무슨 채색이야 하실 수 있는데 하드 유토라 채색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먼저 젯소로 여권바를 구석구석 칠해줍니다. 더 이상의 갈색은 없게 꼼꼼히 칠해줘야 비로소 채색을 할 준비가 끝납니다. 스킨톤을 우선적으로 깔아줍니다. 사람의 피부는 상당히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기보단 이렇게 얇고 옅게 여러 번 피부를 덧칠해서 그나마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만들어줍니다. 음영진 부분도 반복해서 덧칠하고 아무튼 최대한 자연스럽게 피부처럼 칠해주면 됩니다. 귀에도 붉은색을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입술을 칠해준 다음 눈도 그려줍니다. 눈썹은 한 올 한 올 결대로 그려주고 수염도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레 칠해줍니다. 근데 여권바 수염은 핑크색이던데 이때 뭐 핑크색으로 수염 염색하셨었나요?
구레나룻은 그라데이션으로 윗부분을 노랗게, 머리카락은 노랗게 염색시켜준 뒤 한 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을 더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하얀 티셔츠를 칠하고 여권바의 상징인 핑크색 옷을 칠해준 다음 에나멜 클리어로 선반님의 눈과 입술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주면 여권바 완성입니다. 개웃겨. 온갖 욕과 자극적인 소재가 넘쳐나는 인터넷 세계에서 욕 한마디 없이 건전한 웃음만을 추구하는 선반님. 그래서인지 주니어 네이버의 슛게임을 상당히 몰입해서 플레이하십니다. 대한민국 스트리머 중에 과연 누가 선반님처럼 슛게임을 맛깔나게 플레이하실까요? 맛깔나게 음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드셔서 문제지. 야성미와 귀여움이 공존하는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진 선반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건전하고 건강한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만들어줬으면 하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스트리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습니다.